안녕하세요. 서울 촌놈입니다. 오늘은 과거 화려했던 시골 읍내의 모습, 순창 읍내 거리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일품공원은 순창 읍내 근린공원으로 국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과 각종 문화행사 개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길이 장미로이고 순창 읍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가장 큰 길이고 가장 번화한 곳이라 할 수 있죠. 전라북도 동남부 내륙에 위치한 순창은 남원, 정읍, 장성, 담양, 곡성, 임실에 접하고 있어 과거부터 교통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호남 최대의 우시장이 있기도 하였고, 외륙 지방이지만 농사가 크게 발전하였고 인구도 비교적 많은 곳이었습니다. 1979년 연에서 우교 승격된 이곳 순창읍에는 군청을 비롯하여 순창의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고, 시장 및 도소매점, 음식점 등 순창의 주요 상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창의 중심부로는 섬진강의 지류인 경천이 흐르고 동서남북으로 타원형으로 확장된 모습이 마치 한강이 관통하는 서울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순창은 사만시대에는 마한의 오산, 옥천이었고, 백제 때에는 도실군이었다가 신라시대에 이르러 경덕왕 때 수마군으로 불리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순창현이 되어 남원부에 속하였고, 복흥현을 흡수하였다가 조선시대 이후로는 순창군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오후 4시, 6시 사이 학생들의 학교 시간과 퇴근 시간이 겹치는 시간인데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만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이 없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은 관공서와 일부 상점들이 문을 열지 않고 상주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서 그런지 더욱 한산해집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골이 특히 심각하죠. 순창도 예외는 아닌데요. 1966년 104,966명을 기점으로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2011년 3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일시 회복됐으나 2018년 다시 3만 명대가 붕괴되고 2021년에는 전국 인구 감소율 1위라는 불명예를 남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소폭이나마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서 2023년엔 37명이 늘었고 현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순창에 전입신고를 한 저도 인구 증가에 한몫을 했습니다. 순창 공영버스 정류장. 1950년대에 광주 여객과 전북 여객이 각자 다른 정류장에서 운행을 하다가 1959년 현재의 광주 남원 국도가 깔리면서 공영버스 정류장이 조성됩니다. 처음에는 현재 터미널 위치의 맞은편과 옆쪽에 위치하다가 1964년경 현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2009년 1월에는 리모델링 작업을 마쳤다는데 기본 골격이 옛날 그대로여서 시골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터미널입니다. 최근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운행 노선이 대거 축소되었습니다. 현재는 인천, 부산 등 대도시 노선은 이미 사라졌고 서울행도 평일은 일 3회만 운행 중입니다. 지금이야 승용차가 널리 보급되었지만 그 옛날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 버스터미널은 우리의 삶과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저 또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대학 시절 MT를 갔던 기억, 군대 시절 휴가를 왔던 기억, 연인의 얼굴 한번 보러 새벽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 등등 추억이 참 많군요. 기차역이 없는 순창터미널 또한 국민들의 수많은 추억이 담긴 소중하고 필수적인 공용시설이었을 것입니다.
순창은 닭집이 참 많은데요. 순창의 닭집의 공통점은 살아있는 닭을 주문을 하면 그 즉시에서 잡아서 닭을 튀겨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성통닭에서 그 닭맛을 봤는데요. 정말 일반적인 통닭과는 확연한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창이 통닭의 성지라고 알려진 것도 저는 순창에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순창에 오시면 통닭 맛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순창 고추장이라는 단어가 고유 명사로 여겨질 만큼 순창이 고추장으로 유명한 이유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맛에 반해 진상을 지지했다는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순창 고유의 장맛이 특별한 것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음력 11월에 매주를 띄워 이듬해 봄에 장을 담그는 타 지역과 달리 순창은 8월 하순 처서 전후에 매주를 만들어 그의 겨울에 고추장을 만들기에 신맛이 생기지 않고 감칠맛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창 고추장이란 네이밍은 현재 대상 청정원이 순창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사용 중이고 그 맛은 전통 순창 고추장의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창 고추장의 제맛을 그나마 느끼려면 순창에서 나고 자란 할머님들의 손맛이 깃든 고추장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창의 인물로는 조선시대 이후로 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신숙주의 동생이자 전주부윤 전라수사를 지냈던 귀래정 신말주공이 단종이 폐위된 뒤 처가인 순창에 귀래정을 짓고 은거하였으며 그의 아내인 설씨부인은 권선무로 유명한데 우리가 흔히 아는 신사임당에 못지않은 여류 문인이자 화가이지만 시대적으로는 80년이나 앞섭니다. 순창읍내 남산마을에는 신말주공의 귀래정과 고령 신씨의 쇠거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순창의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종 때는 순창군수 김정이 담양부사 박상, 무안현감 유옥 등과 함께 강천산에 모여 관인을 나무에 걸고 폐비 신씨의 복위 상소를 올리기로 결의하였는데 각자의 관인을 나무에 걸었다 하여 삼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종 반정 이후 왕위에 오른 중종의 아내 폐비 신씨는 아버지가 연산군과 천안 매부지간이자 고모는 연산군의 비였으므로 반정 공신들에 의해 친정은 멸문주화를 당하고 본인은 폐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된 폐비 신씨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인왕산 바위 위에 치마를 걸어두어 치마바위라고 불렀다고 하죠. KBS 드라마 7일의 왕비에서도 비운의 러브스토리가 그려집니다. 아무튼 이 폐비 신씨를 복위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이곳 순창에서 있었고 강천산 탐방로를 걷다 보면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죠. 순창이 절의의 고장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서 김인우 공은 인종의 세자시절 스승으로서 인종이 즉위한 뒤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낙향하여 순창에 훈몽제를 짓고 학문과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습니다. 이곳 훈몽제도 순창의 대표 문화유산이죠. 김인우 선생의 후손들이 또 순창에서 세고하였는데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용로 선생도 김인우 선생의 후손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김치세가 순창에서 의병을 일으켜 외병을 무찌른 공으로 원종 공신 2등에 녹음되었고 병자호란 때는 순창 출신인 양여장과 그의 종형인 양여매가 의병을 일으켜 경기도 남한산성으로 가던 중 조정이 청에 항복하였다는 비보를 듣고 해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말주 공의 후손 여암 신경주는 조선 후기 실학자로 익히 알려져 있죠.
군청 앞 순창교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순창에 단 2개뿐이었던 현대식 콘크리트 다리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모두 순창교라는 이름 대신 한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광주행 버스가 다니던 길로 지금도 건재하고 최근에는 리모델링까지 마쳤습니다. 저기 보이는 등기소는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내에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얼마 전 일본인 관광객이 자기 가족이 등기소에 근무할 때 심었던 소나무라고 하면서 감회에 젖었다고 하죠. 소나무 한 그루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일제의 정신적 물질적인 잔재가 남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모순투성이들의 원인이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등기소가 있는 이 골목 왼편으로는 등기소, 경찰서와 면사무소, 극장이 연달아 자리했었습니다. 오른편으로는 풍일호, 백산호, 대중식당 등의 식당들이 있었죠. 지금 데일맨션이 있는 곳, 순창 최초의 아파트로 변신한 이곳이 바로 옛날 순창경찰서가 있던 곳입니다. 1958년 개관한 순창극장은 왼쪽 노건식당으로 간판을 바꿔단 지 꽤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아마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유롭고 맑은 집이란 뜻의 한정당은 순창의 오래된 고택이었습니다. 1000명 분량의 쌀을 저장할 만큼 쌀독 또한 컸다고 하니 그 크기와 위세가 짐작이 되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에게 빼앗긴 뒤 일제 말 다시 회복하였지만 이것 또한 잠시 한국전쟁의 발발 뒤에는 이곳은 지방좌익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정당은 현재는 순창을 대표하는 카페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필름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거치며 순창 군민의 애환을 기록해온 사진관. 이 아름다운 사진관은 순창 읍내에서 1970년 이후 50여 년 동안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왔습니다. 한창 번창했던 시절에는 사진관의 인기가 높아서 졸업 시즌이나 5일장이 서는 날에는 인근 농철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었던 외국의 풍경이나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것이 곧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사로 남았겠죠. 물론 지금이야 사진이 대중화되고 사진관의 역할도 변하면서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진관을 구경하고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작은 박물관 관람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녕. 혼자 다녀. 엄마 어딨어? 엄마야? 응. 엄마는 호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 아,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그럼 카페에서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엄마 저기 있잖아요. 그쵸? 있잖아요. 학원이에요. 학원이에요. 아저씨 이거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영상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봤어요? 와, 그렇구나. 저기 쭉 가서 응. 가운데를 위에 보면 인걸로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인걸로. 인걸루가 뭐예요? 인걸로 저기 학원이에요. 아, 학원이요? 학원 거기 가는 거예요.
아, 학원 가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는 순천 읍내에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순창 좋아요? 뭐가 이렇게 제일 좋아요? 응? 아, 태권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구나. 아저씨 무섭게 생겼어요? 아니요. 그럼 착하게 생겼어요? 고마워요. 맨날 이렇게 가요. 아, 맨날요? 아저씨 가끔 와요. 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로? 아니요, 저기를 아, 더 가요? 신호등. 아, 그렇구나. 태권도 재밌어요? 네. 몇 단이에요? 호랑이띠? 요즘 호랑이띠 있나? 노란띠도 있고, 그죠? 호랑이 있어요. 저 지금은 네. 갈띠예요. 아, 갈색띠? 네. 어. 어? 내가 연하게 바르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한번 찍어줄래요, 여기 이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잘 나오죠? 근데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요. 진짜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하율이요. 이하율 씨? 이하율님? 지금 하율님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아, 그래요. 무겁죠? 갑시다, 이제. 들어줄게. 아직 빨간불이야. 그럼 저 인글로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공부. 공부 어떤 공부요? 수학 가르치고. 네. 수학을 벌써 해요? 산수가 아니라? 지금 산수 없죠? 갑시다. 아, 그랬어요? 그 하율이 데려와주고 아저씨는 이제 뒤로 갈게요. 아저씨가 데려와줬으니까 수고비 주셔야죠. 수고비. 아저씨 같이 왔잖아요. 안녕, 잘 가요. 또 봐요. 하하, 이런 우리 꼬마 친구랑 같이 놀았네요. 지금 보시는 이 큰 길은 옛날에는 도로가 아니었는데요. 1978년 12월 새로 만들어진 순창의 중앙로입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그만큼 말도 많았다고 해요. 자동차가 거의 없던 시절 시골 깡촌에 운동장만한 4차선 왕복 도로를 개설했으니 충분히 그럴만했죠. 그런 중앙로가 영상 초반부에 등장한 장류로와 더불어 지금은 순창 읍내 중심 거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옛날의 중심 상권이었던 순창시장 근처와 군청 인근 거리가 한산해졌죠. 이렇듯 길과 거리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삶과도 같아 길을 걷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곳 중앙로는 최근 통신선 지중화, 보도블록 및 도로 확장 포장, 그리고 가로등 교체 사업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보시다시피 가로수와 전봇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불 켜있구나. 이거 포장마차도 있네. 여기 포차들이 많네. 여기 젊은 사람들 좀 있나 보다. 여기. 응? 뭐 찍어요? 여기 읍내 거리 찍어요. 뭐 유튜브예요? 네. 이름 뭐예요? 이름이요? 안 가르쳐줄 거예요. 다음에 만나 가르쳐줄게요. 제발요. 아니에요. 또 가요.
그러니까 궁금해가 호기심. 아, 근데 채널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미안하구나 이 근처에는 순창의 부녀자들이 형형색색으로 수놓은 자수품을 내놓아 판매하는 이세 시장이 있었고, 그래서 자수골목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투잡으로는 그 옆으로 옛날 유일한 난방수단이었던 땔감을 파는 땔감시장도 열렸다고 하네요. 시장 입구 옆으로는 큰 공동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창읍에 처음으로 잠시가 개설된 시기는 16세기 초로 추정되며, 근대식 시장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개장되었습니다. 장날은 1과 6으로 끝나는 날이고, 주요 거래 물품은 쌀, 콩, 참깨, 들깨, 면화, 연포, 저포, 삼배, 생마, 종이, 곶감, 유기, 무쇠솥 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주나 남원 등과도 견줄 정도로 전북에서 각종 상품 유통량이 많은 장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그중 우시장은 전국 7대 우시장 중 하나로, 한때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소의 3분의 1이 순창 우시장에서 거래된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철도 개통과 신장로라 불리던 도로의 개통에서 순창 지역이 소외되면서 서서히 시장의 힘이 쇠퇴하며 교역과 유통의 중심지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합니다. 이후 도시로의 인구 이탈 현상과 우시장의 쇠퇴로 인해 과거에 화려했던 순창시장의 옛 모습은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리라는 영화 대사 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장옥이 있던 자리는 미국 시장이 열렸던 곳인데요. 장날에는 서커스단이 가설 무대를 만들어 흥겨운 나팔 소리와 줄타기 등의 묘기로 관객들을 불러 모았었다고 합니다. 순창시장의 현 주차장터는 포목시장이었는데, 명절에는 난장과 씨름판을 벌여 순창 구민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 몰려온 구경꾼들로 시끌벅적거렸다고 하니 마치 시대극 드라마 속 시골 시장의 모습 그대로가 연상이 됩니다.
이곳이 옛날에는 십자지 거리라고 불렸던 순창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수많은 인파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북적였던 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 상인들은 이곳 사거리에 점포 하나 가지는 것이 큰 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순창군 산림조합은 옛날에 사방관리소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늑반석 목욕탕 이 자리는 예전에 순창 양조장이 있던 곳입니다. 연탄집이네. 비아 씨도 영업을 안 하는구나. 현재 새집 한정식집 옆에는 옛날에 조그만 약방이 있었고요. 그 옆에 화원이 있는 자리는 옛날 광주 여객 버스 정류장이 있던 곳으로 광주나 대구 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식물 코너. 좁고 포장도 안 된 시가지를 먼지를 펄펄 날리며 누비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때 서울과 대도시에서 기존의 옛날 건물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장들이 대거 바뀌면서 재생이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한 신축과 분양, 재개발, 재건축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말이죠. 이곳 순창도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읍내 빈집을 주민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며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읍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해 도심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이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하겠다며 군 차원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곳들이 실제로는 본래의 취지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순창에 머물면서 바라본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이 일관성과 효율성이 없이 단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목적 달성 실패는 물론이고 예산 낭비와 사후 관리라는 후유증까지 겪어야 하는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앞으로는 커다란 방향성 위에 전문적인 지식과 정확한 정보, 실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960년대가) 순창이 가장 활기차고 북적였던 때였던 것 같은데
60년 정도가 지난 현재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서린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었을 텐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소멸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엿한 전입신고를 한 순창 사람으로 순창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창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곳에서 외지인이고 무관심의 대상일 뿐입니다. 집도 직업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순창 홍보만 하고 다니는 도시에서 내려온 바보일 뿐이죠. 순창 생활 2년을 바라온 요즘 순창을 떠나는 것을 심각히 고민 중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의식의 전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집중해서 순창군의 슬로건인 순창 참 좋다라는 말이 실제로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골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서울 촌놈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